안녕하세요. 축구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흥민의 겸손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2. 유로파 리그 전담 조하트. 토트넘 발전시키려고 왔다. 손흥민의 겸손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축구는 사람이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심리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선수과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FC 서울과 FC 안양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스포츠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멘탈 퍼포먼스 대표 이상우 박사와 박지훈 권혁주 멘탈 디렉터가 그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 손흥민이 특별하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는 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 현재 8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손흥민의 장점은 다양하다. 양발 모두 잘 쓰고 골 결정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더불어 폭발적 스피드와 전진 드리블 능력도 갖추고 있기에 전 세계 최고의 골잡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손흥민이 지닌 가장 큰 강점은 멘탈리티에 있다. 최근 토트넘 감독 조제 모리뉴 토트넘 호스퍼 감독은 손흥민은 겸손하고 조용하고 행실이 바르다. 세상은 그가 더욱 밖에서 유명인사처럼 행동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겸손함과 프로의식을 극찬하였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과연 겸손하기만 한 것일까? 모리뉴는 박지성을 예로 들며 문화적인 특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박지성, 손흥민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며 두 선수 모두 겸손함과 프로의식을 겸비했다. 그러나 두 선수가 지닌 진정한 힘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겸손함과 자신감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거만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두 개념이 반대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스포츠 자신감은 자신의 성취, 자기조절,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첫 번째 성취는 내가 새로운 기술을 숙달시키거나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를 이야기한다. 손흥민은 비시즌의 슈팅 연습을 하루 1000개씩 할 정도로 기술 숙달에 매진한다. 이런 노력은 독일과 영국 무대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낼 정도의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올 시즌은 득점 확률이 더 높다. 두 번째, 자기조절은 시합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준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연관된다. 이 역시도 국가대표 주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여 오랫동안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손흥민의 인터뷰와 일치한다. 경기가 많은 EPL에서 팀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동시에 국가대표 주장직까지 소화하는 것은 일반적 수준의 정신력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손흥민이 얼마나 몸 관리에 매진할지,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사회적 분위기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 지도자의 믿음과 지도 방식, 훈련장의 환경 등을 이야기한다. 이미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팀의 주축이며 특히 해리 케인, 델레 알리, 무사 시소코, 세르주 오리에, 에릭 다이어와 같은 동료들과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손흥민 스스로도 팀에 잘 녹아들기 위해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새로 이적해온 선수들과 허물없이 교류하며 팀 응집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적한 비니시우스가 영어를 하지 못하자 자신 역시도 처음에 영어가 서툴러 어색했던 것을 떠올리며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손흥민 선수의 스포츠 자신감은 입증이 된 것이다. 겸손하기에 학습과 도전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며 그 열망을 노력으로 실천한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최고라고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거나 거만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더욱 자신을 낮추고 팀과 동료들을 추켜 세우는 것이다. 때문에 손흥민이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재미있게도 이것은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게 가질 수 있는 여유라고 볼 수 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자신감의 원천은 충분한 노력이라고 말한다. 손흥민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유럽 무대에서 펼치는 활약을 동시대에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다. 그의 자신만만한 겸손함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란다. 유로파 리그 전담 조하트. 토트넘 발전시키려고 왔다. 맨시티에서 전성기 구가한 베테랑 골키퍼 하트. 주전으로 뛸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골닷컴 한만성 기자 입구로 올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베테랑 골키퍼 조하트 33가 자신의 입지와는 관계없이 팀이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토트넘은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 신분이 된 하트를 영입했다.
하트는 과거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능력을 인정받은 수문장이다. 실제로 그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리그컵 우승 2회 등 맨시티에서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트는 이유아로 2012-2014 브라질 월드컵, 이유아로 2016에서 연이어 잉글랜드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다. 그러나 하트는 지난 2016-17 시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새롭게 부임한 과르디올라 감독이 골키퍼의 후방, 빌드업 능력을 우선시하며 하트는 주전 자리를 잃었다. 결국 하트는 이후 맨시티를 떠나 토리노, 웨스트햄, 벌리를 거쳐 올 시즌부터는 토트넘의 백업 골키퍼 역할을 맡았다. 그는 올 시즌 토트넘이 치른 유로파 리그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하트는 29일 한국 시각 영국 공영방송 BBC를 통해 나는 어리석지 않다. 토트넘에서 주전 골키퍼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조세 무리뉴 감독과 대화를 나눴고 그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토트넘의 기존 구성을 흔들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나는 토트넘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고 설명했다. 이어 하트는 나는 정상급 레벨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 매주 3경기씩을 치르며 한 경기에서라도 이기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만한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다. 고 덧붙였다. 한편 토트넘은 하트가 올 시즌 출전한 유로파 리그 3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트는 지난 23일 LASK전에서는 시즌 첫 무실점을 기록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한국 축구 팬이라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